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지은 씨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못 먹고 왔습니다. 저도 아침은 좀 이렇게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도 혼자 살지만 혼자 살면 이 제때 제대로 끼니 챙겨 먹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혼자 해먹자고 이렇게 벌려놓기도 굉장히 번거롭고요. 그래서 인스턴트나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충 사 먹는 싱글족들이요. 나트륨에 과다 노출돼 있다고 하네요. 왜 흔히 나이가 들면 미각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짜게 드시는데 이제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싱글족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4,480mg, WHO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싱글족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냉동식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음식들이 나트륨 과다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트륨 과다 섭취에는 크게 이렇게 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요, 혈압을 상승시켜서 고혈압을 일으키고 심해지면은 동맥경화, 이 심장, 신장, 뇌혈관 질환들이 연달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 금세 바꿀 수 있겠냐 걱정이 되시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입맛은 간사해서 일주일 정도만 싱겁게 먹어도 금세 그 새로운 맛에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짜게 먹는데 네. 일주일 뒤에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소금간 없어도 자연 재료 그대로의 맛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네. 박근홍 리포터, 이번 주 건강밥상은 뭔가요? 네, 여러분 혹시 일석삼조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바로 그 세 가지 매력을 모두 가졌는데요. 건강한 요리의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고요. 미용과 치료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허브인데요. 건강한 향기, 허브의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봄바람이 날린 벚꽃이 예쁘네요. 성큼 다가왔던 봄도 벌써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잎도 바람에 흩날려 향기만 남긴 채 떠나려 하는데요. 우리 걸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듯 오늘만은 향기만 스쳐도 인연이고 싶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면요. 우리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꽃을 비롯해서 푸른 식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코끝 깊이 스며드는 향긋한 향을 가진 허브만큼이나 상쾌한 게 또 있을까요? 이곳에 향긋한 허브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는 발걸음이 저를 허브하우스 안으로 이끌어줬는데요. 햇빛, 바람, 물, 이 삼위일체가 딱 맞는 궁합이 되어야 향기로운 향을 품고 자란다는 허브.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운 빛깔과 금방이라도 나비들이 날아들 것 같이 꽃을 피운 허브들. 네, 건강밥상이라 그런지 예쁜 꽃만 봐도 왠지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예쁘네요. 봄에 딱 어울립니다. 향긋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일단 이곳에 오니까요. 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은 보기에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곳에 종류가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전체 심어놓은 종류는 한 120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허브는 겨울 내내 관리된 허브고 네. 밖에 심어놓은 허브는 한 5월 돼야 이제 5, 6월 되면 아주 아름다운 향기와 꽃을 네. 발산하죠. 네. 이제 되면 활짝 피겠네요. 근데 허브가 예.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걸까요? 이제 허브는 이제 식물 자체가 사람이 먹어서 유익하고 냄새를 맡아서 좋고 또 이런 차로도 마시고 그렇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특히 이런 허브는 개발은 유럽 쪽에서부터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세계화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많은 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재배하고 그래서 이제 꽃으로 또는 차로 또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험생들이 IQ에 좋아지는 향기라든지 이런 걸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을 맡는 거죠? 예. 네, 허브의 향을 맡을 때는 손바닥을 좌우로 스치며 맡아야 그 자체로서의 매력적인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다양한 허브 향을 맡아보니까요. 허브의 향기에 취해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이게 향기도 같이 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허브에 살아있는 세포들은 CO2, 물, 햇볕을 이용해 우리에게 유용한 영양소를 생성하는 작은 화학 공장이라 불립니다. 그러한 허브는 마시는 차, 목욕, 찜질,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죠. 고대 시대부터 인간들은 풀과 열매를 치료약이나 식량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허브랍니다. 이거는 또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쵸? 꽃이 한 5종류가 있죠. 아 그래요? 예, 있고 잎은 잎줄기, 뿌리 이건 다 먹는 겁니다. 예, 참 이쁘죠. 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쁘기도 하고 사람이 먹는 식용 허브로서는 네. 아마 먹는 허브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냥 정도로요? 예, 보통 다른 허브는 차로 마시거나 잎으로 말리거나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거는 말리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먹어보세요. 특효네요 이게. 예, 몸에 잎도 먹고 줄기도 먹고 꽃도 먹고 다 먹습니다. 안 좋은데 다 먹네요. 다 먹을 수가 네. 있어요. 예, 예쁘게 버릴 것도 이걸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먹죠? 한 드셨어요. 이거를 꽃도 먹을 수 있고 잎도 먹을 수가 예, 예, 있다고요? 그래요. 뜯어서 먹는 예, 예, 건가요? 한번 약간 드셔보세요. 두려워하시는데요? 꽃을 뜯기가 힘들어서요. 못 먹겠다면서 또 뜯었어. 예, 예. 잎은 꽃잎이요. 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그냥 바로 먹으면 맛이 된다고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매운 맛이 나죠. 그죠? 알싸한 향이 나요. 그렇죠. 색깔처럼 예, 먹을 때 보면 알싸하고 먹어보고 싶네요. 풀뿌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딱 먹으면 맛이 그런 맛이 나죠. 씹을수록 좀 예. 혀에 계속 반응이 오네요. 조금 그렇게 그 성분이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많이 따끔따끔하는 게요. 예, 예. 전설 속에 나오는 여신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한련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꽃 색깔만도 5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식용허브로서는 최고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먹어도 먹었네. 너무 많이 드셨나요? 걱정이 돼서요. 수백 가지 종류만큼 효능 역시 다양한 허브. 노화의 주범인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은 치매 및 심장질환을 일으키는데요. 허브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그러한 질병들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감기 몸살, 두통, 불면증 해소에도 좋으며 육류, 생선, 닭고기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데도 으뜸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건강밥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허브잖아요. 이 허브의 향을 맡으니까 벌써부터 산뜻한 기분에 오늘 건강밥상 더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허브를 이용해서 3단 밥 케이크를 만들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닭다리로 우리 허브 갈릭 구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갈릭 구이요. 디저트로 까나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보통 허브하면 차로도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음식에도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나 봐요. 네, 허브는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샐러드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고기나 그 생선 비린내 없앨 때도 허브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오늘 향긋한 건강밥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요리부터 들어갈게요. 네. 먼저 식초, 설탕, 소금을 끓여서 배합초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적당히 나눠 담은 배합초에 몸에 좋은 자색 고구마 가루, 강황 가루를 골고루 섞어 삼색밥을 만들어줍니다. 로즈마리와 바질은 잘게 썰어 게맛살, 마요네즈와 함께 버무려 준비를 해주고 물기를 짠 참치, 단무지와 마요네즈도 섞어 속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준비한 컵에 삼색밥과 속재료를 층층이 눌러 담아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네,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완성이 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접시에 그대로 놓은 다음 허브꽃과 함께 장식해주면 완성됩니다. 야,
색깔이 정말 예뻐서 아이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아이들 아니시잖아요. 네, 지금 3단 닭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앙증맞고 알록달록하고 정말 꽃만큼이나 예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요리에서는요, 바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요리할 때 허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종류의 허브를 쓰시는지 궁금해요. 네, 바질 같은 경우는 토마토랑 치즈랑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요리에 많이 이용하고요. 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우리 생선 비린내 없앨 때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요리에는 바질이 들어갔고요. 그럼 두 번째 요리에는 어떤 허브가 들어가나요? 네, 우리 그 닭고기에는 누린내가 있어요. 그래서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로즈마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질이랑 그다음에 네. 오레가노가 들어갈 거예요. 허브 가루를 조금 넣으면요, 닭을 먹었을 때 식감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향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냄새가 좀 없어지죠. 아, 그럼 정말 네. 보통 닭구이를 넘어서는 허브 닭구이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낸 닭다리에 허브술두와 3가지 허브를 넣어 재워 준비해줍니다. 냄비에 물, 간장, 흑설탕, 올리고당을 넣고 끓여줍니다. 소스가 끓으면 마늘을 다져 넣고 전분을 넣어 졸이면 갈릭 소스가 완성됩니다. 네, 달궈진 팬에 버터를 녹인 후 닭다리를 올려 구워내 주는데요. 노릇노릇하게 닭다리가 익기 시작하면 팬에 옮겨 담아 졸여진 갈릭 소스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색깔 봐요. 네, 마지막으로 오븐에 넣어 바짝 구워주면 완성되는 거죠. 소리가 정말 찰지네요. 네, 다음은 허브 까나페인데요. 먼저 바질, 로즈마리를 잘게 썰어 크림치즈와 섞어줍니다. 크래커 위에 키위, 방울토마토, 올리브를 올린 다음 허브 크림치즈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브꽃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면 또다시 완성이 되죠. 크림치즈의 느끼함을 허브의 상쾌함으로 감싸주는 디저트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라 부르고 싶네요. 와인과 함께 먹으면 참 궁합이 잘 맞는 그러니까요. 네. 한 입에 넣는 순간 상큼함도 퍼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졸음을 방지하여 공부에 열중하는 수험생에게 좋은 바질, 관에 던지는 풍습이 있을 만큼 공기를 정화시키는 로즈마리, 회사 상사에게 혼났을 때 의기소침해진 내 마음을 달래줄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 자스민,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세이지, 너무나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 허브입니다. 네, 이렇게 알록달록 허브 건강밥상이 밥상 위에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예쁜데 허브의 향에 빠져들고요. 이 비주얼에 빠져든 사이 이렇게 요리가 뚝딱 또 완성이 됐네요. 네. 너무 예뻐서 특히나 오늘은 어떤 걸 먼저 먹어야지 제가 너무 고민이 돼요, 선생님. 네. 우리 여기 3단으로 만든 우리 밥 케이크부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맞아요. 밥을 우선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쁜 밥이 있나요? 네. 알록달록하고 예쁘다. 네, 달콤한 한번 생크림 우리가- 케이크와는 어떤 근데 다른 정말 매력이 이게요.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단면도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맛이 섞인 매력적인 밥 케이크가 제가. 알록달록. 진짜로 밥에서요. 네. 몇 가지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맛이 나네요. 참 고소하고 맛있는 맛도 나는데 그것보다도 허브가 이렇게 실제로 씹히니까요. 네. 정말로 상쾌하고 깔끔한 맛이 함께 나요. 맛있다. 근데 저는 닭다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허브 향이 더 요즘 어떤 맛이 나나요? 되게 적극적으로 닭다리 하나 다가가시네요. 딱 궁금해서 손을 하고 얼른 잎하고 얹어서 양손으로. 되게 사실 이게 제일 고소해. 궁금해요. 맛있게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아서 아하. 네, 참 허브 품은 닭다리에 숨어있던 엔도르핀도 샘솟게 되죠. 닭다리가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했어요. 네. 생 그대로 먹어도 너무 좋네요. 건강맛상 리포터라서 행복해요. 향기의 색감, 맛까지 더해진 허브의 향연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말 허브를
보니까요. 그냥 손이 먼저 가요. 일단 이 향기로움 때문에.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죠. 어우, 맞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허브란 어떤 것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허브란요. 사람마다 풍기는 품격과 향기가 다르듯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풍기는 품격이 매력이 더해가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허브를 알면 알수록 더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친해지고 싶은 네. 게 바로 허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브는 있는 그대로의 향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음식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향이 얼마나 또 상쾌하고 개운하게 나는 그런 매력을 가졌습니까? 정말 여러분께서도요. 허브 건강밥상으로 향기로운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고 은은한 향을 맡을 수 있어서 좋고 그 향기로운 맛을 온몸에 퍼뜨릴 수 있어서 좋은 허브.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허브 건강밥상 드시고 향기 있는 사람,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맛도 네. 맛이지만 오늘은 그 허브의 진한 향이 그러니까요. 그대로 전해지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허브 건강밥상을 보고 좀 느낀 점을 하나 말해볼까요? 네. 봄에 시작하는 연애의 그 행복함이랄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많은 것을 느끼셨군요. 네. 이 오늘 소개된 요리 모두 이 피크닉에 또 어울리는 이 요리들이었잖아요. 저는 당장이라도 봄 소풍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네. 들었고요. 한려나였나요? 이 네. 꽃이니까 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매콤해 하시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참 꽃을 먹는다는 것도 어색했고요. 그리고 네. 맛이 생각보다 많이 맵고 알싸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맛있는 요리로 탄생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맛은 물론이고 장식까지 얼마나 예쁘게 됐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제가 허브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 한려나가 육류 등의 냄새를 잡아주면서 요리에도 다양하게 쓰인다고 했는데 네. 이맘때쯤에 해먹으면 좋을 요리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곧 있으면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가 찾아옵니다. 그때요, 한련하의 잎과 삼겹살을 함께 싸서 먹으면 그것 또한 별미라고 합니다. 황사철 건강도 잡아보시고요. 맛있는 허브 요리도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건강밥상 허브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 바로 허브를 그러니까요.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식물 허브. 박건영 리포터 오늘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중년층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어떻게 치료할까? 척추질환의 한방치료. 척추질환이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으로 떠올랐습니다.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양방, 한방 병원들의 디스크 치료법도 다양해졌는데요. 하지만 치료법이 다양해질수록 환자들의 고민은 늘어나기 마련.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허리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방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한방으로 풀어보는 허리 디스크. 송민철 한의사로부터 들어봅니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흔히들 척추를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하죠. 네.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대 파열이나 디스크로 인한 고통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 질환으로까지 불리는 척추 질환,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이 아마 모든 환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어떤 치료법을 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척추 질환의 한방 치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이요. 뭐 생활 질환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디스크,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척추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고요. 추간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크 걸렸다라고 할 때의 디스크의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말 그대로 추간판, 즉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그럼 이 디스크는 왜 어떤 이유로 밀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 때문에 섬유태가 찢어져서 그 틈새로 수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는
전체 주간판 탈출질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는 퇴행성으로 인해서 주간판 자체의 힘이 떨어져서 수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눌려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버지, 어머니들은 거의 뭐 디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디스크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디스크 발병률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수술 건수가 약 15만 건 정도로 한 10년 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고령화 등으로 척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디스크 환자가 척추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이제 극히 일부라는 점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전체 디스크 환자는 약 수십 배인 수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앞서서 이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발병한다 이런 얘기 해주시긴 했는데요. 젊은 층에서도 요즘 발병률이 네.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가 잘 생긴다는 말은 젊은 분들도 디스크 퇴행이 되기 쉽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젊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허리를 많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네. 허리를 쓴다는 말은 굳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격렬한 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럼 힘을 쓰지 않아도 디스크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자극이 가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세에 따른 디스크 압력을 살펴보면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허리를 바로 편 자세에 비해서 압력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을 보면 노동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게다가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의 힘이 약해져서 척추의 퇴행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비만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비만이 되면 그만큼 척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퇴행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양방과는 달리 한방에서는 디스크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 보는 디스크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허리는 오장육부 중에 신장에 속하게 됩니다. 곧 신장의 기운이 왕성하면 허리도 튼튼해지고 신장의 기운이 약하게 되면 허리가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요통이나 디스크 등의 증상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신허요통이라고 합니다. 디스크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이 잘못된 자세나 끊임없는 자극으로 인해서 허리가 약해지게 되는 퇴행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제 아까 한의학적인 신허요통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부분과 부분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며 인체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 즉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허리가 약해서 자주 요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치료가 아닌 한의학적인 근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해서 증상이 허리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증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하고요.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요통과 함께 눌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즉 허벅지나 종아리, 정강이 발목이나 발끝으로 땡기거나 저리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 감각이 무디거나 아니면 감각이 시리거나 화끈거리거나 하는 감각 이상 증세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운동신경 쪽으로 손상이 오면 이제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다리나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다면 정말 디스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디스크를 이제 자가 진단하는 이제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없는 분들은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80도 이상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그보다 적은 각도에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정말 척추 질환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병원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또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한방척추병원까지 이렇게 병원도 많고 치료 방법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선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 하면 우선 수술부터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상에서도 수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할지 여부에 따라서는 최소 5차례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지만 디스크로 큰 고생을 하다가 비수술적 한방 치료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 환자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살면서 누구나 흔히 겪는 요통. 이 요통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37살의 이 남성 환자도 최근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약 2달 전에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 통증까지 심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심해서 약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다소 호전이 돼서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2번씩 침치료, 약물치료, 추나치료, 물리치료 등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 비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수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를 기피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방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침요법과 추나요법인데요. 추나요법은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주고 침은 척추 주위의 긴장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 외에 환자의 개인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들이 사용됩니다.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은 급성 요통이 많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퇴행성 디스크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퇴행성 디스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요통은 치료 기간이 짧고 이제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교정 치료와 함께 치료 기간이 좀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이제 상관없이 퇴행성이 심할수록 치료 기간과 치료 방법이 이제 많아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정형외과의 교과서로 불리는 캠벨의 정형외과학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요통 환자를 약 2%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마비 증상이 오는 극소수의 환자뿐입니다. 따라서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해본 뒤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택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은 물론 작은 신체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앞서 본 환자의 경우도 그랬지만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였다. 이런 경우는 참 많은데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통증이 없는데도 디스크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에 오신 분들도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미 디스크가 약 2, 3년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디스크 퇴행이나 변성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네. 디스크의 초기 단계에는 자각 증상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탈출 단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자각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증이 없다는 시기가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통증이나 저림 등 이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고 디스크 소견이 나오면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한 계기로 검사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증상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신경 손상이나 아니면 뭐 염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통증 치료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퇴행이나 변성 등은 이미 지금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나중에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척추 퇴행이 더 이상 퇴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 협착증과 디스크를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협착증을 디스크로 오인할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네,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으로 퇴행성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협착증은 허리 통증과 저림 증상 등 일반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협착증을 디스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협착증을 디스크로 오인해서 가만히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료를 이제 받지 못하거나 뭐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에 버티다가 결국에는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착증을 디스크로 오인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단순 치료로 버텨서 일정 이제 수준이 넘어가면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과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치료 기간이나 치료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상이 심해져서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이제 회복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인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인 디스크는 이제 약해진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생기는 병이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이 더 진행이 돼서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도 붓게 되고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인대도 두꺼워져서 종합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그것을 지나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다음에 발병 연령을 살펴보면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 만큼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 연령이 호발되고 되는데 최근에는 그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협착증으로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정말 많은 경우에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이 수술을 놓고 가장 말이 많은 질환이 또 척추 질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죠.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100명 중에 약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술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감행을 하게 되면 척추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고요.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수술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개월 이상의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고 나서 뭐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수술 적응증이 나타나면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100명 중에 5명, 적은 수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일단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수술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마비 증상이 심해져서 뭐 발목이나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 이때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스크 때문에 대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상의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는 일단 뭐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네. 수술이 잘 되었을 경우에도 이미 신경이 많이 눌려 있거나 손상이 많이 되어서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디스크가 다시 재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는 되도록이면 수술 없이 치료하고 싶은 것이 환자의 마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방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이 한방에서의 디스크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방에서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먼저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의 주변의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다음으로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침 치료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약 추출물이나 아니면 봉독을 추출하여 경혈자리에 주입을 해서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봉약침 치료가 있고요. 향후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는 척추와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강화시켜서 재발을 방지하는 운동 치료와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비틀어진 척추나 골반을 손으로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 등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자들의 경우 골반이 틀어졌다, 그리고 출산 후에 골반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골반 교정만 해도 디스크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반 교정을 하면 틀어진 척추나 골반을 바로 잡아줘서 통증도 줄어들 수 있고 디스크 치료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만으로 디스크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침이나 약물 치료처럼 등 다른 치료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병원을 찾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다른 데서 교정을 받다가 더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정을 어디서 받았느냐고 여쭤보면 불법 시술소에서 교정을 받으신 분들이 예성외로 많습니다. 네. 교정 치료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병원이나 한의원 등 이제 전문적인 곳에서 정확한 진단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디스크 치료와 함께 이 운동요법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디스크 환자들에게 수영이 좋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특별히 뭐 권할 만한 운동이 있습니까? 네, 먼저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평지 걷기 운동입니다. 네.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평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또한 만약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냥 제자리에서 자주 일어나셔서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걷기도 괜찮은 운동인데요. 허리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을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수영은 특히 자유형과 이제 배영이 좋습니다. 특히 배영은 신체적으로 가장 편한 자세인 누운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병이나 평형 같은 경우에는 척추 근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라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다이빙 같은 것도 금물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디스크 예방과 이제 치료에 그리고 통증 관리에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이상씩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고양이 체조 같은 스트레칭이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최근에는 왜 거꾸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 들어봤어요. 물구나무 서는 운동기구가 허리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병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꾸리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거꾸리 운동은 중력을 이용해서 척추 사이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당히 거꾸리 운동을 하시면 시원한 느낌도 들고 네. 통증 완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치료가 견인 치료로 병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심한 통증이나 아니면 심한 디스크 탈출 또는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거꾸리가 통증 효과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 또 수술을 하고 나서 같은 경우에는 거꾸리를 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거꾸리를 좀 장시간 하게 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무작정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거꾸리에만 의존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병원 치료와 병행을 하면서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받아서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를 좀 바로 잡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요. 그 예방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척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네. 삐딱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제일 이제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에는 일단 칼슘이 많이 함유된 멸치나 우유,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달걀 노른자나 생선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거, 흡연은 척추뼈의 혈액순환을 감소시켜서 디스크를 좀 약화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담배 피시는 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서 비만으로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다른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디스크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 이 정상적인 생활로 수술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수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민철 한의사 모시고요. 척추 디스크의 한방 치료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어머님들 과하시잖아요. 얼굴이며 그쵸. 목이며 다 가리시고 이 눈만 빼꼼히 내놓은 그 패션 참 유명해요. 그러니까요. 밤에 나가봐도요. 밤인데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기미나 이 주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쬐는 햇빛은 약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햇빛을 쬐면요, 살균제, 정력제 작용을 하고요. 햇볕을 쬐지 않으면 이 우울증에 빠지고 몸도 쇠약해진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햇볕은 사람의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무작정 가리고 피하지만 마시고요. 이번 주말 좀 햇볕 쬐지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